이 순서대로 한 것을 덩어리 묶는데 어떻게 묶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드라마 있으신가요? 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이 드라마는 계속해서 스토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기대하게 되고 기다리게 돼요. 네, 우리의 그 강의도 드라마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드라마의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1편, 2편, 뭐 1화, 2화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의 강의도 이렇게 1편, 2편, 3편처럼 하나의 에피소드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본론도 하나로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걸 쪼개서 덩어리 묶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수사학에서 오랫동안 내려오듯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누는 것이 있겠습니다. 뭐 말할 것을 말하고 처음에, 그리고 본론에서 말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한 것을 말하라 해서 정리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도 나눠줄 수 있고요. 뭐 오프닝, 바디, 클로징 이렇게도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본론 부분도 또 나눠줄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서론, 본론, 결론, 본론에서도 하나, 본론 1, 본론 2, 본론 3 해서 3으로 나눠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강의가 1시간짜리라면 그 가운데 본론이 꼭 3개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하고 싶은 것의 정보량에 따라서 이 본론은 줄이시거나 늘리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본론을 나눌 때도 이 본론 안에서도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이 세 가지를 지키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하버드 대학교 말하기 수업에서 자주 쓰는 3단 구성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주제를 말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또 소주제가 있는 거예요. 주제를 말하고, 하고 싶은 내용을 말하고, 그 이유나 근거를 대라. 그래서 주제, 정보, 이유나 근거. 덩어리로 묶어서 관리해라. 이걸 청킹한다고 하거든요. 청킹 시켜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전자책이 나답게 스피치였거든요. 나답게 스피치에도 뭐 여러 개를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로 나눠서 말했습니다. 언어, 목소리를 준 언어라고 합니다. 준 언어, 그리고 제스처나 뭐 눈빛, 뭐 표정 이런 비언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말하고 싶은 부분을 넣었죠. 말 같은 경우는, 언어 같은 경우는 한번 자기의 그 말을 한번 녹음을 해봐라.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무엇인지, 버릇이 무엇인지, 습관이 무엇인지 한번 체크를 해봐라. 저 같은 경우는 같습니다를 진짜 많이 씁니다. 약간 확신이 없는 말투죠. 그래서 강사로서는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게 보이기 위해서 같습니다 보다는 다른 표현이 좋죠. 네, 그래서 저는 같습니다를 뭐라고 생각합니다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같습니다를 엄청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목소리인데요. 목소리도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목을 많이 쓰다 보면은 목이 이렇게 갈라지거나 목이 확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자기의 톤으로 이야기하면 목이 그래도 꾸준히 그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 소리가 있어요. 저는 사실 저음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이 정도가 제 음인데 지금 약간 높게 했죠. 그러면 성대에 무리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적정한 톤으로 해라. 네, 제가 그 기업의 강의를 갔는데 거기 기업의 분들은 거의 스피치에서 이 제스처를 많이 쓰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강사님. 어머나, 네, 좋습니다. 네, 그 의견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 조직의 문화는 상대를 배려하고 진심을 다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스처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제스처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답게 스피치, 나다움을 강조할 수 있는 스피치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청킹을 한 거거든요. 어떤 언어를 쓸 것인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가, 그리고 준 언어에서 어떤 목소리 톤을 가질 것인가, 제스처는 어떻게 쓸 것인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면 확실히 머릿속에 기억이 잘 됩니다. 덩어리를 묶어서 관리하실 때 이것만큼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요. 자기의 컨텐츠를 입혀라. 제가 기업 컨설팅 회사에 있었잖아요. 그 회사에 있으면서 인게이지먼트 강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기업에 들어가서 조직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이 인게이지먼트 딱 강의를 하게 되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은 강의 기획안 작성이었을까요? 아니요. 일단은 인게이지먼트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기존의 유명한 동영상 강의를 듣고요. 그리고 책을 엄청 많이 샀습니다. 다 읽어보려고요. 막 욕심이 대단했죠. 잘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좋은 말들을 다 제가 끌어다 와서 어쨌든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다음에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컨텐츠는 저의 컨텐츠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 제 컨텐츠가 아닌데 수강생들에게 울림이 있었을까요? 물론 좋은 내용들을 제가 학습하면서 저에게 쌓인 노하우들은 있지만 만약에 제가 강의 기획안을 작성을 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먼저 정리한 후에 그 타인의 강의 컨텐츠를 입혔다면, 그래서 내 걸로 소화했다면 훨씬 강의가 잘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요, 내 컨텐츠에는 분명히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보다 내 이야기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의 기획안 노하우 몇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강의할 때 막무가내 식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 기획안 이렇게 작성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바로 PPT 만들고 그 PPT를 가지고 강의를 가서도 즉흥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이 얘기했다가 또 저 얘기했다가 헷갈리더라고요. 네, 강의안을 만들면 강의 지도가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지금 나의 위치는 어딘지, 어디로 가야 할지.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를 선정하시고 그것을 덩어리 묶어서 나의 컨텐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지금 이렇게 강의 지도를 만들어 놨거든요. 네, 키워드만 썼어요. 강의 지도 만드는 방법, 오프닝, 본론 2개 했고요. 클로징, 그리고 각각의 3가지 항목,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걸 보고 강의를 지금 방금 했습니다. 네. 강의 지도 일단은 만들어 보시죠. 그러면 없이 한번 해보는 것과 이걸 한번 정리하고 해보는 것에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나답게 성장하는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나답게 강의하는 강사가 되시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원할게요. 나답게 성장TV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화이팅!